여기에서 본래 이 식은 여기 2는 그죠? 2는 IR 더하기 L DI DT였죠? 원래 식의 모양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식 윗단원으로 가보면 키르요프의 고리 규칙을 적용한 이 식이죠. 32.6식. 그죠? 여기에서 요 I가 전류가 들어있는 항을 오른쪽으로 다 이항하고 양변에 전류를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죠? 그게 32.6식의 전류를 곱한 식이 여기 이제 32.3절에 이 31.11식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I2는 배터리가 공급하는 시간당 에너지니까 전력이죠. 공급 전력이 됩니다. 공급 전력. 물론 이때의 공급 전력은 순간 전력이에요. 순간 전력. 전류 곱하기 전압. P는 I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돼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I 제곱 R은 저항기의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는 내부 에너지는 저항에서 열로 바뀌는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항에서의 열 에너지. 이제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죠. 그 열에 의해서 소실되는 에너지, 전력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인덕터에 저장되는 일률이죠. 인덕터에 저장되는 일률. 그래서 Li, Di, dt. 순간 일률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건 저장이 됩니다. 자기장의 형태로 또는 전류로 저장이 되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값이 du라고 요걸 du라고 쓰는 거죠. du. 이걸 du라고 쓰는 이유는 이제 그림 글씨를 써보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쓸까요? 이게 배터리가 공급하는 에너지, 뭐 E라고 할까요? E는 배터리가 공급하는 에너지는 저항이 소모하는 에너지, 물론 내부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 에너지, 저항이 소모하는 에너지 더하기 자기장의 형태로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그걸 UB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UB, 자기장 B의 형태로 포텐셜 에너지 항처럼 U라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이제 미분해주면 DE,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DE, DT는 여기도 DE, DT, 그죠? DE, DT 다 이렇게 미분,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다 이제 저변 우변이 이미 같은 거니까 du, dt. 이게 속도를 빨리 하면 글씨가 안 써져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력이니까,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순간 전력이니까 그걸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게 얘가 되는 거고, 요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i제곱 r이 되는 거죠. i제곱 r이 되는 거고, 요걸 lidi라고 쓴 거죠. lididt. 그렇죠? 32.6번이었나 앞에 식을 전류를 곱한 것.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율은 자기장에 저장되는 에너지 변화율이 이제 L, DI, DT가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 DT, DT는 같으니까 약분해 버려 그냥 곱해졌다 그래요, 양변을. 그리고 이걸 이제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인테그랄. 그게 이제 아래식이에요. 에너지를 적분했으니까 U가 되겠죠.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는 I로 적분하는 겁니다. I로 적분한다. 그죠? 그냥 I를 적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I로 적분한다는 얘기는 전류의 적분값, 전류의 누적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0에서부터 I가 될 때까지 누적되는 총 전류는 2분의 1 I제곱이 되죠. 이거 적분하면 I제곱을 2분의 I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는 흐르는 전류가 I가 되었을 때 2분의 1 L 곱하기 I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세요. 암기. 지금 암기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축전기랑 뭐 비교도 해보고 그러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이었는데 식의 형태가 얘는 2분의 1 L 곱하기 I제곱인데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교재가 이거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V로 나타낼 게 아니에요. V로 나타낼 게 아니라 I의 Q로 나타내야죠. 그래서 이 식은 뒤에 가면 나와요. 뒤에. 잘못된 건 아니지만 I로 나타낼 게 아니라 자유형이 어디 갔어? 자유형 그리기. 이거 하나 해줘야죠. 프로그램 이상하게 만들어 놔갖고 이거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2분의 1 C분의 그죠? 2C분의 이렇게 써야죠. 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Q의 제곱. Q의 2C분의 Q의 제곱으로 써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V로 바꿔주면 Q는 CV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지. 이 식을 바로 하면 뒤에서 또 혼동이 오니까. 자, 그럼 2분의 1 Li 제곱을 솔레노이드에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여기는 솔레노이드에 적용하면 솔레노이드의 유도계수 L은 뮤제로 N 제곱, 이 V는 부피예요. 그렇죠? 솔레노이드의 원통형 솔레노이드라고 하면 원통의 부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체의 부피를 대문자 V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는 면적 곱하기 길이 해도 되겠죠. 단면적 곱하기 길이. 그리고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은 뮤제로 Ni. 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 이것도 이전 시간에 공부해서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L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L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L은 역시 I분의 전류 I가 흐르면 I분의 N 곱하기 자속 파이, 그죠? 파이는 BA죠, BA. 파이라고 써도 되고, 파이를 풀어서 B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걸 구했더니 이 값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뮤제로 N제곱 V. 자, B가 뮤제로 NI니까 요거 넣어도 되고 이렇게, 그죠? 이거 여기다 B에다가 여기다 넣어서 구하면 되는 거죠. B는 뮤제로 NI를. 그래놓고 UB 자기장에 저장된 2분의 1 Li 제곱에서 요 L을 여기다 놓고 B를 요 I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다 I는 뮤제로분의 P. 그랬더니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 에너지는 2뮤제로분의 P의 제곱 곱하기 그냥 V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구해놓은 이유는 이걸 부피로 다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피가 있는 걸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놓고 부피로 나눠주면 여기 똑 떨어져 나가겠죠. 부피로 나눠주면. 그래서 좌변은 부피분의 에너지 하면 에너지 밀도가 돼서 이걸 소문자 UB로 쓴 겁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에너지라는 얘기죠. 줄 퍼 세제곱미터. 그렇죠? 단위가.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B의 제곱, 요거죠. B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기장 에너지는 전기장 3개의 제곱에 비례하죠. 전기장의 제곱. 그런데 자기장 에너지는 자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에너지를 갖는다. 이런 경우를 잘 알아두시고, 여기에 언급이 또 한 번 있죠. 전기장 에너지. 뒤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32.3번 예제 문제로 가는데, RL 회로가 있어요. 그림 앞에 그림에 보면 RL 회로가 있고, 스위치 S2는 A에 있고 S2가 B의 위치로 움직이면 오른쪽 회로의 전류는 이런 형태에 의하여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이게 RL 회로에서의 전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전류, 처음 전류죠. 여기 처음 전류 I는 R분의 전압이에요. 그렇죠? R분의 E. 그리고 타우는 시간 상수는 R분의 L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R분의 L. 이때 모든 에너지는 전류가 0으로 감소함에 따라 저항기의 내부 에너지로 변환됨을 보여라. 이게 뭐냐면 앞에 그림으로 가보면 32.2번이었나요? 이 회로죠. 여기 이 회로. 그렇죠? 요거를 A로 놓으면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지. 전원이 연결돼 S1 닫아 놓고 S2를 A에 연결하면 RL 회로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초기 전류는 이 L이 그냥 연결되어 있을 때,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예요. 초기 전류. 초기 전류는 그냥 R분의 전압 2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초기 전류에서부터 전류가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거지. 지수적으로 감소해서 얘는 이제 증가하는 거고, 잠깐만, 요 A에서 B로 연결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A의 예제 문제에 A에 연결되어 있던 걸 B로 싹 바꿔버리면 여기 L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여기 충전되어 있는 L이죠. 여기 에너지가 이제 빠져나오겠죠. 전류가 돼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충전을 이렇게 시켰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흐르고 있는 전류가 스위치를 B로 싹 바꿔버렸더니 어떻게 돼? 스위치를 B로 싹 바꿔버렸더니 더 이상 전원은 없어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초기 전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흐르다가 점점 줄어들겠죠, 전류가. 그렇죠? A에다 놓으면 이 전류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전류가 R분의 2 이렇게 이제 이 전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충전할 때. 전류가 증가하는 구간 충전할 때는 최종 전류가 R분의 2가 됩니다. 그랬다 스위치를 B로 바꿔버리면 전원이 없어지고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이제 흘러버리겠죠. 앞반에서 내가 얘기를 거꾸로 했네. 그래서 나도 강의하다 실수하지.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흐르던 전류가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인덕터를 통해서 초기 전류 I가 흐르는데 전원이 사라지고 저항에 연결이 되면 여기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면서 에너지가 저항에 흐르는 열로 바뀌어질 거지. 자기장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저항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전류의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I는 초기 전류 I에서부터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그 시간 상수는 R분의 1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전류가 0으로, 이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전류가 0이 되잖아요. 저항기의 내부 에너지, 저항기의 열로 바뀜을 보여라. 그 앞에서 이 식이죠. 그렇죠? 이 식이죠. 이 식. 여기서 전원의 전압이 0이 되니까 이걸 다 더한 얘가 그냥 0이 되는 거지. 이걸 아예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I 제곱 R 요거요. 저항에서 열로 소모되는 전력이죠. 그 전력은 전류 I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얘로 대체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I 제곱 R로 쓰고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형태가 여기에 얘를 다시 쓰면 익스포넨셜 요 지수항만 다시 쓰면 마이너스 2R분의 L분의 T가 되죠. L분의 T. R분의 L분의 T가 아니라 2R분의 L분의 T. 2R분의 L. 에너지에 대한 시상수는 2R분의 L이 돼요. 제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그 값은 뭐예요? 그게 그냥 이 값이죠. 이 값. 열로 소모되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로 소모되는 에너지. 뭘 보이라는 거야? 모든 에너지가 0으로 감소함에 따라. 그럼 모든 에너지가 0으로 감소하니까 전체 적분해 버리면 되는 거지. 전체 시간에 대해서 무한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지.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0이 될 테니까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그 결과가 얘가 나오는 거죠. 요걸 적분해서 무한대까지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상호 유도 계수.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상호 유도 계수는 우리 자체 유도 계수는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식이 똑같아요. 그럼 자체 유도 계수의 식이 어떻게 됐었어? L은 식이 어떻게 됐었나요? L은 기억나요?
L은 I분의 N파이였죠. L은 I분의 N파이.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똑같잖아요. I분의 N파이. 같은 겁니다. 같은데 이 자체 요도는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그 코일에 만들어지는 자속을 썼지만 상호 유도는 두 개의 코일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 보이면 이거 여러분 실험에서도 하잖아요. 1번 코일에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코일이 같이 가까이 있어야죠. 가까이 있거나 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 내에 있어야 되는데 1번 코일에 의해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은 2번 코일을 일부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코일의 자속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1번 코일의 전류가 변하면 2번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역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자속이 변하면 그 변화율이 곧 기전력이 되죠. 그래서 1번 코일에 의해서 2번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과정이 이제 상호 유도예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되던가. 그래서 그때의 유도 개수는 자, 전류는 1번 코일에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전류를 그냥 전류가 아니라 I1, 1번 코일의 전류로 바꿔주고 나는 2번 코일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보고 싶은 거잖아. 상호적인 거니까. 그럼 2번 코일에 몇 볼트가 만들어지는가? 전류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전압 N2. 2번 코일의 개수가 N2고 그 2번 코일을 지나는 그 하나하나의 이 코일을 지나는 자속을 phi 1, 2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이 식을 또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서로 영향을 주니까 1번 코일에 의해서 2번 코일에 이렇게 쓰면 이걸 기호를 바꿔서 M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자, 패러데이 법칙을 다시 살펴보면 1번 코일에 2번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변화율이 2번 코일에 각각의 고리 하나마다 자속 기전력을 만들 텐데 고리가 N2라면 N2배의 기전력을 만들어내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다시 쓴 겁니다. N2 디파이 D2, N 디파이 D2, 디파이 DT 이렇게 써놓은 건데 요 자속이 그럼 왜 생겼어요? 1번 코일을 지나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이 2번 코일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럼 전류는 1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한 겁니다. 2번 코일의 전류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1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그러면 1초당 1A 변할 때 2번 코일에 몇 볼트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개수가, 이 비례 개수를 이 상호 유도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개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보더라도 M 곱하기 I1은 N2 곱하기 phi 1, 2가 되죠. 그럼 다시 위의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패러데이 법칙 이 식으로부터 여기 M을 이렇게 거꾸로 구했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뭐 둘 다 알고 있어야겠죠. 아니면 아래식만 알면 위식은 저절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역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이게 완전히 상대적인 거, 뉴턴의 제3법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나 동일한 겁니다. 2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역시 1번 코일의 기전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할 때 1번, 2번 코일을 바꿔서 2번, 1번 코일로 바꿔놨을 때의 유도 개수를 구해도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M12나 M21이나 그냥 M으로 같다고 둡니다. 이런 경우만 우리는 다루게 될 거고 실제 경우도 이 값이 되는데 어떤 거는 구할 수 있지만 다른 건 이제 못 구하는 경우도 있죠. 못 구하더라도 값은 둘이 같은 거니까 하나만 구할 수 있는 하나만 구해서 둘이 같다라고 그냥 놔도 되는 겁니다. 자, 무선 전지 충전기. 우리 이제 전동 칫솔에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 들어있는 배터리가 충전 배터리잖아요. 얘를 충전할 때 이렇게 유선을 쓰지 않고 무선 충전기를 써서 충전을 할 수도 있다. 그럼 도선이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는 물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많이 이제 묻을 수 있는 물에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전기기기는 다 이렇게 무선 충전 장치를 쓰는 게
좋겠죠. 예. 요즘에는 뭐 휴대폰도 뭐 오죽하면 그 자동차도 이제 무선 충전하려고 그러죠. 자동차가 그러니까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 여기도 무선 충전이 돼. 바닥에 충전 패드가 있어갖고 자동차가 무선 충전, 휴대폰처럼 무선 충전처럼. 예. 그러면 굳이 케이블 연결하지 않아도 쓸 수 있을 텐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게 교류파가 전자파가 막 생겨나는 거잖아. 그래서 인체에 뭐 유해하다 아니면 다른 전기기기에 쓸데없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배터리에 있는 곳만 충전 패드가 딱 오도록 또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예.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자동차를 세워두고 밑에 가동 움직일 수 있는 그죠? 충전 패드가 쭉 내려와서 배터리에만 딱 접촉을 해서 충전을 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야겠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예. 그럼 NB번 감긴 단면적이 A인 솔레노이드가 받침대로 되어 있고 손잡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손잡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칫솔의 코일이 H가 되는 거지. 얘는 손잡이가 없어. 그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나는 이게 홀더인 줄 알았는데 반대로 되어 있네요. 핸드, 손잡이 핸드가 되는 거고 받침대는 베이스 같은 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굳이 또 표시를 또 해보자면 얘가 받침대,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그렇죠? 천천히 봅시다. 얘가 B인 거고, 여기 H가 돼요. 여기 이제 감긴 코일이 속에 이 코일이 감겨져 있겠죠, 배터리 쪽에. 이렇게 왜 나온 거야? H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B가 받침대 B. 맞죠? 얘가 테두리에 있는 거잖아. 이게 테두리. 요거 안쪽 요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죠? 긴 받침대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손잡이. 헷갈리네. 자, 그러면 전원은 얘가 전원이죠. 여기에 이제 전류가 들어가서 여기 회로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B에. 그래서 여기가 1차 코일이에요. 그래서 코일 1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1.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I1이 되겠죠? I1이 흐르게 되고, 요 IB라고 합시다. B에 흐르는 전류, IB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I라고 되어 있네요. IB도 아니고 I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우면 또 아까 제로가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 NB 코일이 1번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H 코일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NH 코일의 자속을 만들게 되겠네요. 그죠? phi H를 만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phi H. 이 phi H의 시간 변화율 NH d phi dt. 이게 기전력이 되는 거지. 이 기전력이 손잡이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손잡이에. 이 값이 이제 EH가 되는 거예요. EH. 손잡이에 가해지는 전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M 곱하기 dIdt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M 곱하기 dIdt. 상호 유도 개수로. 물론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가 다 있는데 크기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M은 I분의 N 파이가 되죠. M은 I분의 N 파이가 된다고요. 파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파이는 BA죠. 자기장 곱하기 넓이가 되는데 이 넓이는 아마 H나 B나 똑같은 단면적을 갖는다면 그 단면적 A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A는 NB의 단면적을 썼죠. 당연히 NB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자기장이 H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를 써야 돼요. 자속은 B 곱하기 A. 그리고 B는 뮤제로 NI니까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된다. 써주면 되겠죠. 이게 다예요. 그죠? 근데 이 반대는 사실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반대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잘 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건 확실한데 이 과정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 예. 자,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기장을 파란색 색깔로 한번 그려보면, 파란색이 있나요? 색깔이 어디 있어? 색깔이 네, 그냥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기장을 그리면 자기장이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내부에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럼 B의 H 코일에 영향을 주는 자기장은 그냥 균일합니다. B의 영역이 길어요. B가 길기 때문에 H에 영향을 주는 자기장은 그냥 균일해서 여기 BA를 그냥 곱하면 되는데, H의 전류가 흘러서 만드는 자기장은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지우개 없나? 예, 일단 지워보고, H의 전류가 흘러서 만드는 자기장은 이런 균일한 자기장이 B에 가해지진 않죠. 그렇죠? 이게 모서리 효과 때문에 이게 무한히 긴 자기장이 그 솔레노이드가 아니잖아. 그래서 H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런 불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런 형태의 불균일 자기장이죠. 이 길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균일 자기장이 B에 가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BA를 할 수가 없다고요. 자속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구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32.5절로 가죠.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LC 회로예요. 이번에는 C하고 L 둘 다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처음에 C에 배터리로 C를 완전히 충전을 시켜놨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L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 스위치를 딱 닫으면 이 안에 꽉 차 있던 전하가 이제 흘러나오겠죠. 전하가 흘러나오면, 즉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류가 처음에는 0이었지만 처음에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류가 점점 증가하겠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류가 점점 증가하는데, 그러면 L을 지나는 전류가 증가하면 L은 유도 기전력을 거꾸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도록 유도 기전력을 만듭니다. 어쨌든 I는 흐르고 전하는 빠져나오고, 그 얘기는 전하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축전기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에너지가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L에 들어갑니다. L에. 이 둘 다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C도 축전기도 에너지 저장 장치고 L도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에너지를 하나는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고, 이 L은 자기장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얘는 2C분의 Q의 제곱이라고 앞에서 이렇게 쓰자고 했잖아요. 전하량을 보면 에너지를 알 수 있어요. 요거는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그랬죠. 전류를 보면 자기장의 에너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장으로 표현하든가, 전기장으로. 그래서 전하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점점 증가해야죠. 에너지가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야 될 테니까. 그러다 Q가 0이 됐어요. 그럼 에너지가 아예 이제 0으로 줄어드는 거지, 이게. 그럼 I는 어떻게 해? I는 그때 최대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 빠져나와서 전류 에너지로, 즉 자기장 에너지로 다 바뀐 거니까. 그리고 전류는 다시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전하는 다시 증가합니다. 물론 그때는 전하의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빠져나온 전하가 어디로 가겠어요? 아래로 갈 거니까 양전하가 빠져나와서 아래에 쌓이겠죠. 또 아래에 꽉 차면 전류는 0이 되죠. 전하가 꽉 찰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때, 전하가 순간 변하지 않을 테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입니다. I는 dq/dt잖아요. I는 dq/dt. 그래서 전하량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전하가 이렇게 증가하다 전하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소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가 dq/dt가 0이 되죠. 그렇죠? dq/dt가 여기 이제 q에 대한 곡선일 때, 즉 전하량이 최대일 때 dq/dt i가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에너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620
2페이지 지금 잔소리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장의 에너지를 2분의 1 CV제곱으로 쓰지 않고 Q로 쓰는 겁니다. Q, 변수 Q로. 왜냐하면 Q하고 I는 관계가 있잖아요. IV는 관계를 잡으려면 또 V를 Q로 바꿔서 관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지으려면 IQ가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전기장 에너지 Q제곱, 자기장 에너지 I제곱이 나와줘야 되고 이 둘을 연결 짓는 게 I는 DQ, DT죠. 그죠? 예.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일부는 축전기에 들어있고 일부는 유도기에 들어있어요. 인덕터, 유도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이 전체를 더하면 그게 처음에 들어있던 축전기의 최대 에너지죠. 그죠? 물론 이 값은 전류가 최대일 때 전류 에너지, 자기장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표시를 안 한 것뿐이지. 그죠? 맨 처음에 이만큼 에너지가 축전기에 다 들어있다가 임의의 순간에는 전류도 흐르고 전하량도 있겠죠. 예. 어쨌든 두 에너지를 더하면 전체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정해야죠. 일정하니까 시간으로 미분해서, 그죠? 시간으로 미분해서 각각 미분하고 Q의 제곱을 T로 미분하면 2Q 나와죠. 2Q. 여기 2 약분돼서 앞에 나온 2하고 이 2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Q DQ가 있겠죠. Q DQ. 시간으로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Q를 T로 이제 미분해주고 Q를 Q로 미분한 Q의 제곱을 Q로 미분한 Q. 이제 두 번 연쇄 미분을 하는 거죠. Q로 미분하고 T로 미분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수가 I로 되어 있으니까 T로 미분할 때는 I로 미분하고 I를 또 T로 미분하고 Li, Di, DT가 됩니다. 이게 0이 되겠죠. 변화량이 0이니까요. 전체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면. 저항이 있다면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저항은 없는 회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I는 DQ, DT니까 이 I를 DQ, DT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 I에도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 번 시간으로 미분했다는 얘기는 본래 I 자체가 Q를 한 번 미분한 건데 I를 미분하면 Q를 또 한 번 미분해 줘야겠죠. 여기서. 그래서 Q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I를 한 번 미분한 건 Q를 두 번 미분한 거지. 이렇게 넣어서 식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여기 DQ, DT 제곱 두 번 미분한 건 나머지는 2항에서 마이너스 LC분의 Q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보면 여기 Q잖아요. Q를 두 번 미분했더니 그 안에 Q가 들어있는 거지. 두 번 미분한 시간에는 부호가 바뀌어서 두 번 Q가 들어있어요. 이런 함수가 바로 삼각함수죠. 두 번 미분하면 부호가 바뀌는 거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고. 그럼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진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인 코사인이 그 자체가 진동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이게 단조화 운동식이구나. 그래서 단조화 운동에서 공부했던 용수철 진동 단원으로 돌아가면 이게 A죠. A. X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 A예요. 요거 가속도 A잖아요.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X하고 뭐가 곱해져 있죠.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그럼 식의 구조가 똑같잖아요. 얘를 X라고 바꿨으면 어때? 그냥 X가 있고 두 번 미분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럼 요 앞에 있는 얘가 바로 뭐겠어요? 이게 오메가 제곱이라는 얘기죠. LC분의 1이 오메가 제곱이에요. 이게 용수철에서는 N분의 K인 거고 LC에서는 LC분의 1인 거고. LC분의 1. 즉, 요 값이 오메가의 제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메가의 제곱. 그럼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겠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일반적인 식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Q에 대해서 쓰면 Q는 진폭, Q의 진폭, Qmax, 코사인, 오메가 T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걸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게 전류죠. I는 DQ, DT니까.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 외워두세요. 너무 자주 나오고 이거 자체 뭐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대개의 문제는 이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이 과정. 쭉 과정 이렇게 돼서 이게 수학적으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고 진동의 기본식하고 똑같네. 여기 오메가 제곱이 돼야 돼서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네.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각 진동수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f라고 써도 되고 t분의 2파이라고 써도 되고. 앞에서 했던 식을 잘 기억하면 반복되는 전기에서 봤더니 못돼? 전기에서도 봤더니 우리가 역학에서 봤던 식이 그냥 또 똑같이 나오네. 2파이 f, 2파이 f가 되고 t분의 2파이가 되는 거. 주기 t분의 2파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더라. 그게 루트 LC분의 1이더라. 자, Q를 한번 미분하면 이제 전류가 되는 거고, 전류도 이제 사인 코사인 모양으로 진동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놓고 이제 전류에 대한 식을 보니까 전류는 오메가 Q 곱하기 사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인의 최대값이 1이잖아요. 1. 그죠? 1. 그러니까 전류의 최대값은 오메가 Q예요. 그냥 오메가 Q. 근데 여기서는 이걸 미분한 걸 구하진 않아요. 이걸 미분하면 그때 그게 에너지가 전력이 됩니다. dIdt니까 그죠? I를 또 한 번 미분하면 사실은 dIdt 구하면 이게 LdIdt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알 수 있어요. 여기 L만 곱하면 또는 M만 곱하면 이게 전압이죠. 전압. 한 번 더 미분하면 전압이 나오거나 여기에 전류까지 곱하면 그때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묻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우리 역학에서는 했었죠. x를 미분해서 v를 구하는데 그 v의 최대값이 얼마였어요? 오메가 x였잖아요. 오메가 x. 오메가 a. 그렇죠? a. 이거랑 똑같다고요. i의 최대값은 오메가 q. 그리고 v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서 가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x였죠. a. 오메가 제곱 a. 예. 이것도 그럼 한 번 더 미분한 거의 최대값 그러면 전압의 최대값 이렇게 이제 얘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행은 안 합니다. 또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쭉 넘어가서 보시고 LC 회로의 진동을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그냥 진동수를 구하라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주관식 문제로 나오는 건 앞에서 봤던 그 미분 방정식 정리 과정. 그죠? 이 과정이죠, 이 과정. 여기 23페이지의 이 과정을 아예 시험 문제로 출제합니다. 이게가. 예. 기출 문제 보시면 그냥 쭉 나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i의 최대값 오메가 q까지 이렇게 이제 구해보는 이런 문제가 32.5절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LC 진동까지 나가는 겁니다. LC 진동. LC 진동의 각 진동수는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외울 거 외워둬야죠. 시험 준비할 때는 뭐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 공부해서 뭐 내용 이해할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학점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외워줘야 됩니다.